파트 2까지 왔습니다. 라멘에 대한 사랑은 이미 고백을 했으니 내친 김에 저라는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일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쉬는 날 나홀로 라멘 여정을 떠나는 순간에 무한한 행복을 느낍니다. 한강을 따라 천천히 자전거를 타고 가는 여정의 끝에는 라멘을 먹는 행위죠. 이 여정은 때로는 2시간이 되기도 하고 4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대신 여기에 전제는 있어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힘들게 땀을 흘려야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언덕도 오르고 전력 질주도 합니다. 그 여정의 끝에 먹는 라멘은 짜릿하죠. 이래서 제가 라멘을 못 끊습니다. 염분을 충분히 빼고 염분을 섭취하는 그 희열. 이번 파트 2는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마틴 스콜세지가 말한 most personal, most creative라는 말을 아시죠? 그래서 어디가 제일 맛있다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개인적인 라멘 경험에 가까울 것 같아요. 먼저 저는 예전만큼 라멘에 대한 역치가 올라가기도 했지만 더불어 헤비한 라멘을 여러 번 먹기도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10개의 라멘을 먹으면 5번 이상은 츠케멘이 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먼저 제가 인생에서 가장 처음 경험한 라멘을 말해볼까요? 오다이바에서 먹은 라멘이에요. 그곳에 유명한 곳은 당연히 없죠. 그냥 배고파서 혼자 아무 곳이나 들어갔어요. 여행도 아니었고 저는 가난한 유학생이라 700엔짜리 라멘을 시켰던 것 같아요. 김밥 천국 라면 정도를 생각했겠죠. 제가 받아든 라멘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꾸덕한 음식이 있나 싶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탄탄면에 가까운 질감이었어요. 이치란처럼 대중적이지도 않았고 엄청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후 많은 경험을 한 이후에 그 라멘에 대한 글을 쓰는 시간까지 20년이 넘게 걸렸어요. 이유는 결말에 밝히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츠케멘이 좋습니다. 저도 식당 꽤 다녔는데 인생 이런 말 잘하는데 여기는 인생이란 단어를 붙일 수 있겠네요. 도쿄에 있는 토미타 츠케멘입니다. 당시의 감상은 조금 일찍 이 츠케멘을 접했다면 인생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겠다. 밀키트로만 어렴풋이 접했던 토미타 츠케멘을 실물로 접하면 그만큼 강렬하게 인상에 남는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이 정도 수준이 되는지 가늠하기 힘들다. 아무튼 대략 최고라는 말입니다. 렌탁하면 저기야. 좋아해. 한국에서 최근에 가장 맛있게 먹은 곳은 진세이 라멘입니다. 여기 사연이 참 많죠. 명지대 시절에 저는 처음 접하고 대단한 곳이다 생각했어요. 왜 라멘을 먹다 보면 그 직관적인 온기를 느낄 수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타격감이나 뭐 그런 형태의 맛. 츠케멘도 진세이 라멘이라는 필터를 끼우니 이렇게 맛있게 변하네요. 물론 2025년 상반기 기준입니다. 오래오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츠케멘 한국에서 찾기 힘든 거 다들 아시잖아요. 다음으로 어디를 소개할까 고민했어요. 근데 제가 파트 1에서 이곳을 안 다뤘더라고요. 윤맨입니다. 특이하게도 대창을 넣었는데 일본에서는 이런 곳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제가 알기로 처음이에요. 저는 츠케멘을 잘하는 곳이 한국에서 찾기 힘든 이유를 윤맨에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현장감이 넘치고 맛깔나게 스프를 만들 수 없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현장감입니다. 그만큼 간 만든 면의 온기가 엄청나요. 다음으로 츠케멘 명가라고 할 수 있는 곳은 합정의 반라이입니다. 여기는 웨이팅도 있는데 앉고 20분에서 30분은 있어야 츠케멘을 먹을 수 있어요. 윤맨 정도를 제외하고는 일대에서 당할 수가 없는 츠케 지루의 밀도가 있습니다. 건너편 멘타카무쇼보다 제 입맛에는 더 맛있습니다. 저는 여러 맛이 블렌딩 된 걸 좋아하는데 여기가 그렇습니다. 복합적이고 진해요. 아쉬운 건 면의 온도? 너무 차가운 물에 씻어서 스프의 온도감과 괴리가 있었어요. 그래도 맛있습니다. 쿄라멘에도 츠케멘이 있는 거 아시나요? 한때는 제 최애였는데 신체 여건상 요즘은 최애가 아니긴 한데 돈코츠만큼이나 츠케멘도 참 맛있어요. 그래도 돈코츠의 후광을 넘을 정도는 아니니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항상 요식업에 대해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다양성입니다. 그런 다양성을 가장 대변할 수 있는 츠케멘은 마시타야의 콤부스이 츠케멘이에요. 다시마의 진액으로 만든 점성이 끈적끈적한 맛인데 이거는 제가 서울에서 먹을 수 있는 인생 라멘이라고 꼽습니다. 특출난 개성도 있는데 이런 질감의 맛을 한국에서 구현할 수가 있나요? 라멘집 사장님이 몸을 던지면 이런 오타쿠들은 감사할 따름이죠. 맛있습니다.
기본은 소유 라멘인데 그것도 맛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홍대 라멘씬에서 근본으로 통합니다. 토를 아무도 달 수가 없죠. 제가 파트 1에서 다룬 많은 라멘집 중에 가장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다루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서교동 맨야준이에요. 여기가 연남동의 소바하우스 맨야준이라는 이름으로 분점처럼 오픈해서 작정하고 면을 만듭니다. 천재가 노력까지 하면 맛이야 말할 필요가 없겠죠. 특선 슈유 라멘은 육수도 날카롭지만 무엇보다 차슈의 호방한 불맛, 그리고 직접 재면한 면의 생동감이 한 곳에서 어우러집니다. 한국에서 이만큼 개성있고 동시에 완성도 있는 라멘이 있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확장을 한 라멘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라멘에서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양성입니다. 내친 김에 들깨 츠케멘도 소개하겠습니다. 멘타쿠라는 신상인데 여기는 참 독특합니다. 츠케지루에 들깨를 넣어서 농도가 조금 더 걸쭉하고 고소함이 첨가되니 날카로운 감칠맛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둥글다고 할까? 의미가 있는 건 이 츠케멘은 초심자가 접근하기에는 거부감이 없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한 것만으로도 응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강남의 츠케멘도 소개해야죠. 파트 1에서도 제가 맨쇼쿠에 대한 소개는 했는데 저는 강남에서 츠케멘을 먹는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여기를 갑니다. 여기는 오너분이 모노로그라는 가이세키 요리를 하시는데 그만큼 맛에 체계가 있고 잘 잡혔습니다. 제가 보기에 강북을 포함해도 이만큼 기복이 없기 참 힘든데 언제 가도 수준급의 츠케멘을 먹을 수 있습니다. 강남 사람들이 라멘을 안 좋아하는지 웨이팅도 없어요. 츠케지루는 대부분 더블 스프를 쓰는데 여기는 어패류의 감칠맛이 특별히 쨍합니다. 사이드 가라하게 못 참죠. 이제 좀 지치기도 하니 일반 라멘으로 넘어갈게요. 공혁준 라멘 팝업이 라멘러들에게 굉장히 핫했죠. 그 팝업을 한 곳이 간발의 우쿠짱입니다. 여기 엄청 진해요. 돈코츠 진함은 이제 조금 지겨운데 교카이 라멘은 언제나 좋죠. 여기는 돈코츠 베이스에 해물 육수를 블렌딩합니다. 너무 걸쭉하고 진해서 혀가 지칠 법도 한데 기본적으로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요. 그래서 밥을 말아도 과하지 않습니다. 방배권에서는 원탑이라고 생각해요. 진한 걸로 지금 한국에서 제일 명성을 날리는 곳이 있죠. 라멘 보르도입니다. 저는 이곳의 한 줄평을 진함의 강도와 맛의 상관관계라고 했어요. 아마도 서울 시내 돈코츠 중에는 가장 진한 농도일 텐데 그 진함의 강도를 뒷받침할 맥락이 충분합니다. 뜬금없이 진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염분도 충분하고 향미우도 걸쭉하게 풀렸습니다. 그마저도 부족할까 후추와 가람마 살라까지 있는데 모두 넣고 섞으면 신명나는 향신료 국물이 됩니다. 면은 디테일이 좋은데 구불구불해서 치감이 좋고 육수에도 잘 흡착됩니다. 차슈는 이런 육수와 면의 감도에 걸맞게 분량을 넣었어요. 여러 특출난 요소들이 스스럼 없이 어우러져 그릇의 밀도를 높입니다. 보르도와 정반대에 맑음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광화문 라멘 시미즈예요. 망원동 토리파이탄으로 이름을 알린 맨지 사장님이 차린 곳이죠. 여기 초창기에 맨야준만큼이나 육수가 날카로운데 동시에 부드럽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맛있다는 말입니다. 청아하고 맑은데 속에 넣으면 보약처럼 달아오릅니다. 내공이 워낙 있는 곳이니 조금 더 개성있는 맛을 기대했는데 그렇지는 못해서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닭육수를 개인적으로 워낙 좋아하니 놓쳤던 몇 개 더 소개하고 갈게요. 용산의 모코시아입니다. 여기 처음 먹고 저는 충격받았어요. 당시만 해도 일본에서 많이 먹고 다니지 않아서 경험치가 낮았는데 여기 육수를 먹고 나서 맛에 신세계가 열리는 느낌이었죠. 오레노 라멘이 빗구르망 받으며 망가진 것 대비 여기는 꾸준히 묵묵하게 제 갈 길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닭육수로는 손에 꼽히는 곳입니다. 발칙함에 실력이 더해진 닭육수 라멘이 있습니다. 합정 라무라예요. 백라멘은 삼계탕처럼 걸쭉하고 흑라멘은 그 걸쭉함에 장의 깊이를 더해서 감칠맛을 훌륭하게 이끌죠. 새로운 형태의 비주얼을 창조하면서 맛에도 설득력을 가진 굉장히 이상적인 상업성의 라멘이죠. 여전히 팬덤도 있고 새로운 메뉴도 꾸준히 출시하는 노력을 하는 곳입니다. 닭육수인데 조금 더 캐주얼하게 먹고 싶을 때가 있죠. 대학가 맛집은 믿지 않는데 스스라멘은 가볼만 합니다. 무엇보다 여기는 닭육수를 아주 말끔하게 잘 뽑았어요. 말끔하다는 말은 누가 먹기에도 부담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육수에는 은은한 단맛이 돌아요.
면은 기성면을 썼는데 그래도 이만하면 잘 삶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가 맛집답게 공깃밥 인심이 후합니다. 밥 시키면 이렇게 조금 고기를 올려주는데 이런 성의가 이 집의 큰 장점입니다. 먹으면 기분 좋아지는 시오라멘입니다. 동쪽으로 가기 전에 여의도에서 나홀로 고군분투하는 곳도 소개해볼게요. 여의도 이와타는 라멘 불모지 상권에서 널리 라멘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 오피스가의 일반적인 맛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꽤나 정통해요. 왜 일본에 가면 진짜 이런 식당, 아케이드에 유명 라멘집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위기 싱크로율이 높아서 그런지 진짜 현지에서 먹는 맛이 납니다. 단단한 쇼유라멘 육수는 해장으로도 좋고 식사로도 좋아요. 여의도는 반드시 해장 키워드가 있어야 하죠. 파트 1에서 이에케를 다룬 적이 있죠. 제 인생 첫 이에케를 먹은 곳은 하쿠텐입니다. 당시에만 해도 찌글찌글한 반지하 감성이었는데 이제 버젓하게 확장하고 맛을 다듬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조금 육수가 흐릿해졌는가 싶었는데 최근에 다시 방문을 하니 그래도 명가는 명가구나 싶습니다. 폼 좋았던 무겐 스위치가 조금 떨어지는가 싶더니 하쿠텐이 다시 올라오고 맛이 있으나 없으나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골라서 다니면 될 일이고 하쿠텐은 항상 선택지 안에는 있게 되네요. 제가 서울에서는 아브라소바 맛있게 먹은 적이 없는데 여기 참 맛있었습니다. 여기 비주얼이 낯이 익어서 여쭤보니 쿠지라멘에서 배우셨다고 하네요. 쿠지라멘은 해운대에서 유명한 곳이었는데 최근에 자리를 옮겼죠. 2호점인 쿠지 라스토랑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아브라소바는 전국 Q급이죠. 롱맨은 그런 쿠지의 DNA를 물려받아서 꽤나 진득하고 맛이 좋은 라멘을 만듭니다. 보통 이렇게 비비는 라멘들은 밸런스 생각을 안 하고 노른자 터트려서 비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안에서 감기는 감칠맛과 더불어서 씹히는 식감도 계산해야 하고 비벼지는 변수가 또 있죠. 그래서 여기는 면을 비벼서 주고 나머지는 고명들을 첨가해서 레이어를 쌓습니다. 맛있어요. 이렇게 하는 곳이 서울에는 없죠. 건너편에는 토리파이탄으로 유명한 유니드 라멘이 있습니다. 예전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법한데 요즘은 이런 맛이 좋습니다. 블렌더로 갈아서 이렇게 크리미한 질감을 내는 건 오레노에서 처음이었죠. 저는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질감을 처음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키워드를 창조한 거죠. 아무튼 맛으로만 보자면 오레노는 꽤 짜고 자극적입니다. 반면 유니드 라멘은 크게 자극적이지 않고 속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진합니다. 여기는 디테일이 인상적입니다. 차슈가 유난히 촉촉하고 또 컬리플라워를 비롯한 고명들이 아기자기하게 잘 익혔어요. 큰 역할은 아니어도 전체 그림에 좋은 인상을 주죠. 맛있습니다. 이 라멘 완전 정복의 마지막이 될 곳은 이미 이 시리즈를 시작할 때부터 정해놓기는 했습니다. 제게 첫 한국 라멘의 맛을 알려준 하카타 분코입니다. 하카타 분코를 처음 먹고 충격받았었죠. 이만한 라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라멘을 접한 건 정확히 2013년이었는데 2003년에 첫 일본 라멘을 접한 후 정확히 10년 후의 일이네요. 요즘도 제 혀가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종종 갑니다. 여기 출신 사장님들이 현재 라멘 씬을 이끌죠. 그분들도 여기 라멘을 찬양합니다. 그만큼 클래식하기도 한데 범접하기 힘든 아우라가 있어요. 특히 심야에 먹는 차돌담면은 한국의 라멘 씬의 모든 맛을 한 그릇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걸쭉하고 자극적이고 달달하면서 또 매콤하기도 하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오묘함과 밀도가 있습니다. 또 이쯤 되면 너무 편해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좋습니다. 블로그를 처음 하던 시기에는 그저 세상의 모든 식당들을 다 가보겠다는 의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고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현실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멘은 달라요. 아직도 모르는 라멘집에 우연히 들어갔을 때 여전히 첫 입에 그 짜릿함을 기대합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 기억에 영원히 남습니다. 라멘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여행자의 낭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를 가도 여행지에 온 것처럼 설레이고 언제 먹어도 짜릿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땅의 모든 라멘집 사장님들을 응원합니다. 그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